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냈다는데 10달 동안 제 통장엔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CCTV에 찍힌 사람은 제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서 본 한 장면은 제가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어요.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는 아직 불이 희미했고 엘리베이터는 늘 그렇듯이 한 박자 느리게 올라왔지요. 저는 문 앞에 잠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습관은 습관이라 잠이 깨면 먼저 창을 열고 공기를 들입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볼을 스치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김정희 69살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고 은퇴한 지도 벌써 열해가 되었지요. 교실을 떠난 뒤로도 제 손에는 늘 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두면 마음이 정리되고 숫자를 보면 현실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식탁 한쪽에는 언제나 2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탁상 달력과 빨간색 가계부요.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고 물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실내화를 끌고 거실로 나왔지요. 거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민수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지금은 40이 넘었는데도 그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제게 엄마하고 뛰어올 것 같아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주 쓰는 은행 앱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고 화면은 밝지요. 저는 잔액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거래 내역을 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순서를 지키면 마음이 덜 흔들려요. 연금 입금 25일 정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그런데 오늘은 날짜가 달랐지요. 매달 15일. 제가 은근히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기다린다고 말하면 좀 우스워요. 저는 사실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기다린다기보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엄마는 더 이상 아끼지 말고 편하게 써요. 작년 여름 민수가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웃었지요. 며느리 지연도 함께였고 손주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떠들썩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민수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진짜예요. 자동이체로 해둘게요. 엄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을 한쪽으로 묘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요. 저는 평생 받기만 하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나는 내가 벌어서 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도 기쁜 티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 기대하게 될까 봐요. 기대하면 혹시라도 어긋났을 때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제는 오래된 습관이지요. 저는 거래 내역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입금 내역이 뜨기를 기다리면서요.
박민수라는 이름이 찍히길 혹은 정기이체라는 글자가 보이기려 없었습니다. 오늘도요. 저는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지요. 그제야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이 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작게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계좌가 다른 건가? 혹시 내가 기억을 착각한 건가?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그 줄이 너무 길어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가계부는 마음을 붙잡아 주거든요. 믿을 수 있는 건 종이 위의 글씨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계부는 월별로 칸이 나뉘어 있어요. 저는 15일 칸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빈 줄에 원래라면 들어가 있어야 할 항목이 있지요. 용돈 100만 원. 저는 펜끝을 그 칸 위에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펜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떤다기보다 마음이 떨리는 거였지요. 저는 그 칸을 비워두는 대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미입금. 딱 4글자였는데 목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돈이 내 삶을 뒤집을 만큼 큰 돈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분명히 말했는데라는 사실과 내 통장에는 없는데라는 현실 사이가 너무 차가워서요. 그 사이에 제가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지요. 전기포트가 딸깍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건너편 아파트에서 한 집, 2집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은 늘 조용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제 숨소리까지요. 그때 문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자동이체로 해둘게요. 그 말할 때 민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눈도 반짝였지요. 이제 내가 엄마를 챙긴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말이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넘어갈 수 있었어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10달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도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 사이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모든 게 어긋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지요. 돈 얘기가 사람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컵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는데도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알림은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 앱이었지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안 들어오면 그땐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하나?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의심하는 엄마가 되는 건가? 머리가 복잡할수록 저는 더 단순한 일을 합니다. 주방으로 가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동작, 프라이팬을 꺼내는 소리, 식용유를 아주 조금 두르는 손길. 이런 것들이 저를 현실로 붙잡아 줍니다. 저는 계란을 깨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이야, 아직은.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였는지 경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더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10달 동안 비워진 칸이 이제는 제 마음까지 비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제게 보여줄지도 모르는 송금네요.
지연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놓을지도 모르는 말.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요. 저는 물기를 닦고 가계부를 다시 덮었습니다. 표지의 빨간색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민수를 부르겠다고요. 한 번만 같이 확인하자고 말할 거라고요. 조용히, 최대한 정중하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확인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공기가 맑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미입금 4글자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어요. 지워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잠깐 망설이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남기는 거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확인만 하자. 이 말은 제게 주문처럼 필요했어요.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확인만 하자는 말.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덜 떨릴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통장 정리 좀 같이 보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지요. 응, 엄마. 토요일에 지연이랑 같이 갈게. 문자를 읽고도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랑 같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괜히 오해를 사는 건 아닐지, 며느리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지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늘 그렇듯 밝은 얼굴이었고 지연은 과일 상자를 들고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니, 요즘 날씨 좋아졌죠? 그래, 들어와라.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잠깐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가계부와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수의 눈이 그걸 보자마자 살짝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큰 일은 아니고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작년 여름에 너가 말했잖아. 매달 보내겠다고. 응, 맞아. 근데 엄마 통장에는 그 돈이 안 들어와. 잠깐의 정적.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나 자동이체 걸어놨거든.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빠가 분명 그렇게 했어요. 민수는 은행 앱을 열어 저에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봐, 엄마. 여기. 매달 15일에 빠져나간 거. 화면에는 정기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줄지어 있었고 수취인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김정희.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엄마 통장에는 없어. 엄마, 여기 수취인 이름도 엄마잖아. 이름만 그렇지. 엄마 통장에는 안 찍혔어.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엄마 다른 계좌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연이 자연스럽게 덧붙였지요. 어머니, 예전에 쓰시던 통장 하나 더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계좌 하나만 썼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저도 놀랐지요.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계좌번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이상하다. 왜? 여기 번호가 엄마 통장 번호랑 달라.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고 민수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 계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그 질문에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려다 실패했어요.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확인하자고 한 거야. 민수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지연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은행에서 보면 금방 알겠죠.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알겠지라는 말이 오히려 오래갈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가계부와 통장을 바라보면서요. 불이 꺼진 집은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 걸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써서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굳은 얼굴과 지연의 잠깐 흔들린 눈빛이 떠올랐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내일 은행에 가면 알게 될 거야. 그 말로 마음을 다독이며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걸요. 확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어요. 민수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상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만 계속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가방 안에는 신분증, 통장, 카드, 그리고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빠뜨린 게 없다는 걸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기계 그리고 약간의 커피 냄새. 이곳은 제가 연금을 받으러 적금을 확인하러 수십 번 드나들던 곳이었지요. 창구 직원 몇 명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여기에 늘 이렇게 왔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접수 창구의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이 없었지요. 그 사이 며느리 지연은 오늘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빠지기 어렵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그냥 고개 끄덕이며 넘겼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저희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소리가 확실히 차단되었고 공간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정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현재 사용 중인 계좌는 이 번호 하나가 맞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직원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개설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하나요? 제가 되물었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개설일은 작년 봄이고 이 지점에서 개설됐습니다.
민수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그 이후에도 계좌를 새로 만든 적이 없어. 직원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가족분이 대신 오셔서 위임으로 진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굳어 있었지요. 나는 그런 걸 부탁할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면 계좌 개설 당시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CCTV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깐 민수를 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불은 조금 어두워지고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위에 찍혀 있었고 창구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지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성. 얼굴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안도의 숨을 내쉴 뻔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요. 그런데 화면이 조금 더 지나자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작은 펜던트가 달린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목걸이였어요. 몇 해 전 민수에게 생일 선물로 사줬던 것. 민수가 남자가 하긴 좀 그렇다며 웃으면서 지연에게 넘겼다고 말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잠깐만요. 제가 말하자 직원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저 목걸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고 저는 더 확실히 보았습니다. 목걸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 손목을 스치는 팔찌,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낮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신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객님께서 개설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절차 안내를.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은행을 나서는 길, 밖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또렷했어요. 민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겨우 나왔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자.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걸 확인하지 않고 넘겨왔는지, 그동안 침묵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실은 침묵이 나를 가장 먼저 배신하고 있었다는 거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계부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 장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운 햇빛이 조금 전 은행에서 보던 화면처럼 낯설게 느껴졌지요. 저는 신발을 벗고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방만 보고 있었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펼칠 힘이 없었어요. 기록으로 정리하기엔 아직 마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문을 열었고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고 눈이 조금 붉어 보였지요.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어요. 셋이 마주 앉았을 때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은행에서 엄마 명의로 다른 계좌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 지연은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그 계좌로 내가 보낸 돈이 다 들어가 있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단계를 이미 지나 있었거든요. 대신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CCTV를 봤어.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확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수는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에 누군지 정확히 보이진 않았어. 저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지요. 그런데 내가 아는 물건들이 보이더라. 내가 민수에게 줬던 목걸이, 내가 차고 다니던 반지. 그제야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어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소리로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나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지연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지요. 동생이 빚 때문에 너무 몰려 있었어. 카드도 막히고 대출도 안 되고 잠깐만, 정말 잠깐만 쓰고 바로 정리하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내 사정이 힘들었을 수는 있어.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내 통장인 것처럼 돈을 받는 건 잠깐의 문제가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확인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확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지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그동안 엄마한테 간 줄 알고 내가 안 물어본 게 오빠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10달 동안?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 자리를 감정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결정이요. 저는 울지 않기로 했고 소리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분명하게 말하기로 했지요. 지연아,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가고 싶지는 않아.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생각도 없어.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지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한 문제야. 나는 평생 학생들한테 말했어. 이름은 책임이라고. 지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은 처음으로 책임을 묻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정리하자. 정식으로요? 변호사를 찾아가든 은행이든 기록이 남게.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돈을 보냈다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받았는지 꼭 확인해.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서는 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게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어. 저는 대답 대신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지요. 아직 적을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가계부에 곧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남게 될 거라는 거리요. 오늘은 진실이 드러난 날이었고 내일은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리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더는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보다 햇살이 조금 더 환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깨끗했고 먼 산 윤곽이 또렷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피곤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피할 일이 없다는 확신이 생겼을 뿐이지요. 식탁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가계부를 꺼내 펼쳤다가 오늘은 닫아두었어요. 기록은 잠시 미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리의 날이지 계산의 날은 아니니까요. 저는 외투를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전날 민수가 출력해온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무실의 조정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가지런했지요.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조정위원이 상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방향을 잡는 자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분하게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언제 약속이 있었는지, 입금이 없었는지, 은행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아서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지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변명도 길게 늘어놓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상환 계획을 물었고 지연은 준비해 온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매달 나눠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나눠받는다는 건 마음의 빚도 오래 나눠진다는 뜻이라는 거리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할 상환은 하되 기한과 조건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요? 지켜지지 않으면 그땐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민수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건 화가 아니라 경계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지연은 작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이루어졌고 날짜와 금액이 또렷이 적혔지요. 기록이 남는 순간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변호사무실을 나와 햇빛 아래 섰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신 정리할게. 엄마가 힘들지 않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다음부터는 꼭 물어봐라. 받았는지.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미안해요. 며칠 뒤 통장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약속했던 적리금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알림을 끄지 않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먼저 든 건 안도였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 확인이 제 등을 곧게 세워주었지요. 저는 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는 이 아파트에서 더 이상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을 골랐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았고 욕실에는 손잡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요. 이사 날 가계부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빈칸이 많았던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리 완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썼지요. 이제는 확인하고 말한다. 민수는 이사 후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오지 않았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괜찮아? 그 질문이 참 오랜만에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서서 불 켜진 동네를 봅니다. 사람들의 하루가 저마다의 창으로 드러나지요. 저는 더 이상 남의 창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창이 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선택으로 옮긴 집, 제 말로 세운 경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돈은 자동이체로 보낼 수 있어도 존중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묻고 책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스스로에게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지요. 정희야, 이제 잘했다.